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총선을 46일 앞둔 오늘은 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요 9일에 졸속 합당하면서 설 밥상 민심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싶어서 의미 없는 합당을 했죠. 그리고 경상보조금 데드라인에 맞춰서 대가리수 하나 현역 의원 보유하면서 6억 6천만 원 받아갔습니다. 이 돈을 위해서 합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일자 이준석이 그 6억 6천만 원 기부하겠다 얘기를 했죠. 그런데 기부하는 법적인 조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입 털었다 정도로 또 다른 비난이 일면서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그 합당 후에 4% 합의 정신을 무시한 채 전권을 달라 요구하는 이준석에게 이낙연과 김종인 의원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열받은 거죠. 그리고 그 정권을 타내기 위해서 16일날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뭐 또 좀 시끄럽게 했는데요. 17일 김종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합의 정신을 어기는 이준석은 정치적인 능력도 정치인으로서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디스전이 시작을 했죠. 11일차에 이낙연이 볼 낯이 없다. 지지자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있다라는 취지로 합당 파기 선언을 합니다. 통합에 대한 파기 선언을 했죠. 다행인 거는요. 행정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쉽게 하면 서류적으로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편하게 갈 수 있었다.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6억 6천만 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방법이 없으니 동결하고 있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가 방법 없지 않다. 당 해산시키고 보조금 반납해라. 근데 저는 조금 더 심플하게 또 방법을 제안했죠. 아직 완벽하게 정비된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을 살짝 바꿔서 특별당비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라. 그럼 특별당비에 6억 6천 넣고 다시 기부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 이후로 입을 닫고 있습니다. 각자의 길을 선택한 새로운 미래와 개혁의 신당, 이준석의 개혁의 신당이요. 이낙연에게 언제든지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은 굳게 닫았다. 23일 공간위원장 김종인 할배를 영입합니다. 그동안에 이낙연 찍어내기가 음모론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고요. 총괄선대위원장을 내가 맡겠다, 정권을 달라라고 합의 정신을 버리고 땡깡짓을 했던 이유, 이 이유가 통합 파기를 하기 위한 기획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조응천은요, 통합 결렬로 맥 빠져 있다. 여기에 숨을 불러달라 라면서 김종인 할배의 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원한다 우쭈쭈 했고요. 금태섭 같은 경우도 김종인 이준석은 지금까지 정치 지향점이 항상 같아왔다. 함께 하는 것이 맞다라고 또 보태기 했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아서 우아하게 걸어 들어가서 합류에 응했어. 이게 김종인 할배죠. 상당히 의외의 행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변에 오래되신 원로들께서도 의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결론이 제가 2월 23일 방송에 말씀드렸죠. 이래저래 골치 아플 필요 없다. 이준석의 금배지 행보를 위해서 김종인 할배를 영입하는 게 필수 조건이었다. 지역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금배지를 달아주는 필요 요건이 김종인이었다. 그거죠. 이준석이요. 예의를 갖춰서 따르는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김종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준석이 왜 김종인에 목매달았냐? 현실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죠. 정치 현실이라는 것. 이준석이 금배지를 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0에 수렴하죠. 김종인 할배 또한 이번에 정치판에서 금배지 달지 못한다면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국이 험지인 이준석이 지역구 6, 7곳을 타진 중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준석은 그냥 가십거리에 불과합니다.
그 더도 덜도 아니에요. 이번에 이낙연의 통합 결렬로 인해서 그동안에 호로 자식이라고 듣던 게 그 앞에 캐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호남에서는 가십거리를 넘어서 이제 저주를 퍼붓는 이름 이준석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한 곳을 뭐 대구를 타진 중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대구에서는요, 이준석 오기만 와봐라 찌개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갈 곳은 없다. 결국 금배지를 달아야 정치 생명을 연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관종이잖아요. TV에 나오고 싶은데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으니 금배지는 필수 조건인 거가 되는 거죠. 제3지대를 기대한 유권자들도 이 이준석의 개당에는 기대를 접었습니다. 템포 또한 지지층 이탈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진다고 하네요. 사실 정책도 지역도 그리고 세대 간의 남녀노소 뭐 지역 기반도 없으니까 본인의 정치 현실은 춥고 배고픈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거다는 거죠. 그리고 성과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다는 것 또한 본인 스스로도 너무너무 잘 알 거다. 결론은 비례가 답이다. 입을 턴 게 많습니다. 2023년 12월에 탈당 선언을 돼지갈비집에서 했죠. 27일입니다. 그때 했던 말이요. 총선에서는 노원병 출마를 할 것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상계동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잠시도 버려본 적이 없다. 신당을 하게 되면 여러 다른 역할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그것에 맞게 거취도 선택하겠다. 애매하게 돌렸지만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입을 턴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 방에 엎기 위해서는 더 큰 뭔가의 돌풍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공천 시스템에 전권을 준다. 아니, 개혁의 신당에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의 의석수가 4석에 불과하죠. 그냥 이제 이렇게 코딱지만한 정당이 거대 정당에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되게 웃긴데요. 이 판매 매대에 제품이 있어야지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판매 매대에 제품이 없는데 이 관리자를 들여온다? 그것도 김종인을 들여온다?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이 판매가 목적이 아닌 다른 꼼수가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너무 빤하다. 현재 예비 후보자가 23일 기준으로 43명 공천 관리를 한다. 이거 하루 만에 봐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3명의 공천 관리를 한다. 지역구는 기껏해야 지금 현재까지 1명 등록했습니다. 이 1명을 공천 심사한다. 이 1명 대단하죠. 전과 3범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음주전과 이런 뭐 김철근 같은 무면허 이런 게 아니라 징역 4년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남양주 의뢰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야간 주거 치니까 특수 강도 전과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김종인 할배가 조금 민주당으로 보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 하나를 두고 공천 심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코미디라는 거죠.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들어와서 개혁의 신당에서 새 정치를 할 새 인물을 발굴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낙천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 국힘에서 낙천을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김웅 같은 경우도 불출마를 선언했으면 선언했지 개혁의 신당엔 가지 않는다라고 하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낙천한 사람들이 개혁의 신당에 올 리는 없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낙천한 사람이 개혁의 신당에 갈 리는 만무하고요. 그러니 김종인의 역할은 빤하게 정해져 있다. 누구라도 생각을 할 수 있다. 김종인이 그 정도 능력도 안 된다는 거는요. 김종인이 2017년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선 출마에 이렇게 욕심 많은 할배가 진짜 출마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본인을 올려치기, 언론에 올려치기 한 거죠. 정치 욕심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연대를 하기 위해서 본인을 대선 출마자로 이제 올려치기 했다. 이때 누가 나오냐면 이현주가 나옵니다. 이현주가 민주당을 탈당을 하죠. 김종인계 이현주는 김종인이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할 때요. 조강특위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여기 국민의당에 합류하면서 이현주까지
같이 들어오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면서 이때 참패를 맛봅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요.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을 합니다. 참패를 맛봅니다. 저는 사실 불러주는 대로 그냥 조건에 맞춰서 가는 정치 각설이 정도? 각설이 타령하러 가는 정도라고 보는데, 언론에서는 돌아온 여의도 차르 라면서 김종인을 굉장히 언론에서 올려치기를 하는데요. 언론과의 연대가 굉장히 느껴진다. 이준석의 성상남 무고죄 그리고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는 이유, 그것이 오늘의 언론 상황을 보면 또 느껴지죠. 관종 김종인과 이준석, 텅 빈 매대에 판매할 물건 전략도 없다라고 보고요. 뭐 1번의 허은아, 2번의 그 이준석을 비례로 추천하겠지요. 내가 정권을 다 휘둘렀다 하면서 비례 1번 허은아 정도 당선 가능하지 않나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번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치인으로서 끝납니다.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의 인성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부모를 난도질하는 것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죠. 이런 인성을 더 이상 국민이 바라볼 수 없다는 게 이번 뭐 제3지대 돌풍, 뭐 제3지대 빅텐트 하면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준석이 했던 막말이 기억이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의 재능이 없다. 반대로 협치의 재능이 없는 이준석의 끝을 보고 있는 오늘입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